자, 지난 시간에 우리 준동사라는 걸 배웠고요. 준동사의 용법 중에 용법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부정사는 또 얼굴이 세 가지가 들어있죠. 명사적 용법 또는 형용사적 용법 마지막으로 부사적 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용어들이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자꾸 듣다 보면 자 처음에 이해를 시켜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반복하다 보면 쉬워져요. 자 동명사는요. 동사가 지금 제목처럼 동사가 명사로 변한 거고요. 부정사는요. 동사가 명사로도 변할 수 있고 동사가 형용사로도 변할 수 있고 동사가 부사처럼 변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오늘 배울 건 뭐냐면 동사가 명사로 변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명사적 용법과 동명사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 둘이 똑같으냐? 그럼 똑같으면 애초에 이름을 달리 부를 이유가 없었겠죠. 자, 동사가 명사로 변하는 방법이 크게 봐서 부정사하고 동명사가 있는데 얘네 둘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자, 그 얘기를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일단 클리어 시켜 보고 잠깐만 내려가 볼게요.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자 명사부터 할게요. 명사란 뭐냐? 명사란 그냥 각설을 하고요. 어렵지 않게 쉽게 해볼게요. 그냥 명사는 이름이에요. 이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책이라고 부르는 이름이 있는 것이고요. 저거 마시는 거 하얀 거 우유라고 부르죠. 자 일단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명사는 뭘까? 얘네들은 그냥 우리 사람들이 부르는 언어 속의 이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얘네들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일 수 있는 겁니다. 얘는 원래부터 명사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책이 두껍다. 주어는 책이고요. 책이 어떤 상태다? 두껍다는 성질을, 속성을 말해주는 거죠. 다시 이번에는 목적을 한번 써볼게요. 나는 매일 우유를 마신다. 자, 나하고 우유를 놓고 동사는 마신다고요. 나는 마신다. 그 다음에 마신다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우유였고요. 나랑 우유랑 같지 않아요. 이걸 우리 목적어라 부릅니다. 자, 주어나 목적어 보어로 쓰일 수 있다는 거. 얘네들은 원래부터 명사였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겨요. 자, 동사를 볼게요. 그거 들어가기 전에 동사는 그냥 툭 잘라서 자, 그냥 움직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흔히 움직이는 거 달리다라든가 뭐 때리다라든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 동사를 가지고 얘네들을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 제가 써놨는데 밑에 보시면 이유가 있어요. 모든 글자들의 개념을 다 만들어 쓸 수는 없는 겁니다. 1대1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좀 아까 보신 것처럼 달리다는 항상 동사로만 쓰이느냐? 그렇지 않죠. 얘를 명사로 바꿔 쓰는 게 달리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을 활용해 쓰는 게 훨씬 더 편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글자는요. 개념이 생길 때마다 다 글자를 만들어 쓰지만 우리처럼 좀 advanced, 발전되어 있는 영어라든가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에는요. 활용이라는 걸 통해서 글자를 만들어 쓰지 않습니다. 활용해서 쓰는 거죠. 이 기존에 있던 단어를. 예를 들어서 달리다. 얘는 물론 동사지만 이걸 살짝 명사로 바꾸면 달리기는 내 취미야. 자, 달리까지는 똑같다는 거죠. 달리다에서 나눠서 달리까지는 똑같고 얘를 달리는 것 또는 달리기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은, 는, 이, 가 주격조사를 붙이면 주어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원래 달리다에서 달리기, 달리는 것 마치 새로운 글자 만들지 않고 있던 글자를 주어처럼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활용이라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때리다를 갖다가 때리기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새로 글자를 만들지 않더라도 있던 글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글자 수가 많아지지 않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어찌됐건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말이 동명사였는데 한번 밑에 있는 예문 한번 풀어보시고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패턴들을 만들어 놨어요. 자, 제가 지금 초보 단계니까 옆에 동사 2개씩을 적어 드렸고 이 단어들을 이용해서 한번 영어로 바꿔보는 거예요. 이런 연습을 자꾸 하시다 보면 영어가 스스로 오겠죠. 체화되는 과정이 될 것이고 어느 순간에는 자연스럽게 인토네이션까지 생각하면서 영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했을 때 그냥 글자 하나씩 다 대입하지 마시고 하나의 그 덩어리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하다 이게 동사였는데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은 이렇게 붙었네요. 하는 것은 이게 왜 그럴까 갑자기 다시 한번 볼까요?
하는 것은 요까지가 딱 잘라서 여기가 좀 주어 부분입니다. 이걸 한 단어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자세히 보시면 즐겁게 하다해서 것이 붙었으니까 원래는 즐겁게 하다라는 동사를 즐겁게 하는 것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뭐뭐 하다라는 말을 뭐뭐 하는 것 뭐뭐뭐 하기 이렇게 되면 명사로 바꿨었구나 라는 느낌을 탁 가지셔야 됩니다. 자,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어로는 즐겁게 하다를 please라고 해요. please. 이게 기쁘게 하다 즐겁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동사인데 은는이가 앞에 붙었으니까 주어자들이가 있죠.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려면 이 상태로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to please 이렇게 동사가 아닌 척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는 pleasing pleasing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모든 동사를 보실 때 자동사였나 타동사였나 따져보셔야 돼요. 자, 누군가를 즐겁게 하는 겁니다. 즐겁게 할 대상이 있어줘야 맞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얘 자체의 목적을 써야죠. 모든 사람에 해당하는 말 이게 뭐였냐면 everyone. 따라서 to please everyone 해놓고 여기까지가 주어 자리고 이제 동사가 들어가 있죠. 무엇은 불가능하다. 자, 움직이나 움직이잖아. 자, 쉽습니다. 움직이면 비동사 쓰시면 안 돼요. 불가능하다 이거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불가능한 게 움직이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떡한다? 그냥 무조건 is 쓰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To please everyone, to please everyone is. 그 다음에 불가능하다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impossible, 불가능한 이란 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얘도 역시 활용을 한 거예요. 자, to please 한번 깨끗이 한번 써볼게요. To please everyone 여기까지 is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불가능한이 뭐냐면 impossible였어요. impossible 이게 다에 해당하는 말이죠.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하면 이다. 요거는 불가능한 합치면 불가능하다가 되는 것이고 되셨나요? 다시 여기가 주어 자리고요. 여기가 동사 자리인데 이 동사가 움직이잖아. 그러면 움직이잖아. 비동사 쓰는구나. 그 비동사 뒤에는 뭐 쓴다? 형용사를 쓰시면 돼요. 합치면 불가능하다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건 풀어볼까요? clear 두 번째 거. 그녀는 새로운 컴퓨터를 사고 싶어 한다. 이거 지난번에 그 대벌레 기억나시나요? 대벌레랑 똑같습니다. 해볼까요? 주어는 그녀는 she. 동사는 우리나라 말의 맨 끝에 하고 싶어해 want. 그 다음에 사고 싶다 buy를 써야 되는데 동사가 두 개 쓰면 안 되니까 to buy. 그 다음에 buy도 구입하다 사다라는 동사였기 때문에 이 뒤에 대상을 써줘야 됩니다. 웬만하면. 근데 새로운 컴퓨터래요. 그럼 new computer 이러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She wants to buy a new computer.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to buy는 지금 무슨 자리가 있냐면 동사가 두 개 쓰면 안 되니까 to를 붙였지만 이 want라는 본동사의 대상으로 쓰인 거예요. 자, 바라거나 원하거나 희망하는 내용과 대상 이 자리에 to buy가 동사였지만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목적으로 쓰인 거죠. 자, 아까는 주어로 쓰였고요. 이번에는 목적으로 쓰였네요. 자, 그렇게 보시면 명사적 용법이 된 게 맞죠. 세 번째 거, 그녀는 피아노 치는 것을 즐겨한다. 자, enjoy라는 동사를 보시고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봅시다. 주어는 she.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의 맨 끝에 있는 게 동사 enjoy. 그 다음에 대상, 즐겨하고 좋아라 하면 좋아라 하고 즐겨하는 대상이 나와줘야겠죠.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피아노 치다. 근데 피아노 치는 건 동작이잖아요. play. 그런데 여기다 play를 쓰게 되면 동사가 두 개 되니까 to play 아니면 playing을 써야 되는데 자,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 to play가 맞냐 playing이 맞냐 라고 물었을 때 어떨 때는 to play가 맞고 어떨 때는 playing이 맞아요. 이걸 항상 물어요. 그 기준은 누구냐? 이 동사예요. 이 동사. 이 동사가 얘랑 친한가를 묻습니다. 자, 아까 모두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면 다 명사처럼 쓰인 것이고 그 경우의 수는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두 번째 동명사가 있는데 얘네들이 100%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 차이점이 바로 뭐였다? 얘가 결정해 주는 것이고 얘가 얘랑 친한지 얘랑 친한지를 따져야 되는 겁니다. 요게
영어란 영어 시험의 테마입니다. 계속 시험에 나올 겁니다. 중학교가 됐건 고등학교가 됐건 아니면 성인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보세요. 요 관계된 얘기를 다음 회차에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할 텐데 대강만 말씀드릴게요. 자, enjoy. 우리나라 말로 즐기다 라고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즐기다. 이건 평상시 얘기입니까? 갑자기 오늘만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둘을 따져보셔야 됩니다. 평상시에 즐긴다는 얘기 같지 않나요? 저는 김치 좋아해요. 오늘만. 이건 이상한 거죠. 김치를 평상시에도 늘 항상 좋아했어요. 늘 항상 또는 예전에 했던 거 이런 걸 느낌을 뉘앙스를 갖고 있는 말이 동명사였고 즐긴다는 거 이건 옛날 얘기라는 것이지 또는 그 이전에 해봤던 걸 말하는 것이 앞으로 해보지 않은 걸 즐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앞으로 해보지 않은 것은 투부정사를 명사화시켜 쓰는 것이고 해봤거나 늘 그렇다의 개념을 갖는 말은 동명사를 쓰는 겁니다. 이걸 계속 물으니까 그거에 관계된 예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어찌됐건 여기서 즐겨 하는 것은 매일 하는 거기 때문에 play를 playing으로 바꾸고 play 역시 타동사였기 때문에 자체의 목적어 playing the piano 이렇게 바꿔 쓰는 것이 맞습니다. 네 번째 거 볼게요. 그의 새로운 야심은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주어는 그의 새로운 야심 웃는 이가 여기 있네요. 아, 요거는 그럼 주어 자리네. 그에 해당하는 말이 his였고요. 새롭다 해당하는 말이 new였고요. new가 아니라 new. 그 다음에 야심, ambition이라고 합니다. 우리 단어화 시간 또 나올 단어 배울 시간에 또 나올 단어죠. ambition 자주 출제되니까 어쨌든 그 사람의 새로운 야망 해놓고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지 않은 무조건 비동사 is. 그 다음에 시작하다 start 쓰게 되면 동사가 두게 되죠. 아직 안 시작했잖아요. 옛날에 했던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to start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 설명과 잘 연결되시나요? His ambition is to start. 그 다음에 start 해놓고 그 사람의 시작하다의 대상도 있어야겠죠. 시작하다 동사도 타동사야겠네요. 그러면 사업이니까 어떤 사업인지 모르죠. 그럼 어떻게 the business가 아니라 a business. 뭔지 상대방도 안다. 상식적으로 안다. 그리고 경험해봐서 안다. 그러면 더를 쓰시면 되고 그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어를 쓰시면 됩니다. business, b-u-s-i-n-e-s-s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business. 그래서 his ambition is to start start a business로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네 번째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오늘 마지막 문제. 대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부양한다, 먹여 살린다는 얘기죠. 죽지 않고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 그걸 뭐 maintain 또는 sustain이라 부릅니다. maintain 그 다음에 요걸 갖고 만들면 되겠네요. 왜? 은근히가 여기 붙었네. 대가족을 부양하다 그럼 동사겠는데 대가족을 부양하는 것 이랬으니까 명사로 바꿔서야 되는 것이고 길어졌죠? 동명사로 바꿔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대가족 부양하는 것은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늘 그렇다는 개념이에요. 따라서 to maintain보다는 to maintain a more large family. 뭐 이것도 틀렸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정서상, 뉘앙스상은 매일 시대와 상관없이 매일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maintaining 으로 바꿔주는 것이 훨씬 더 어감상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묻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maintaining a large family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럼 대가족을 부양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둘 다 맞아요. to maintain a large family. maintaining a large family 해놓고 쉬운 일이 아니다. 움직이지 않죠. 그럼 무조건 비동사. It's not an easy. It's not an easy task.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It's not an easy task. 이렇게 바꿨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는 문제 삼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둘 중에 정답 하나만 골라라. 그럼 maintaining a large family가 훨씬 좋은 말이에요. 자, 이유는 to maintain 한 번만 그런 거잖아요. 특수한 사람의 어떤 특정한 시점에 누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만 그렇다면 to maintain이 맞겠지만 내용상 일반적으로 시대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상식적으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동명사가 더 정답이다 라까지 말씀드렸는데 이건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출제 범위는 뭐냐면 반드시 동사 다음에 있는 즉 목적어 자리에 있는 또는 보호 자리에 있는 동명사나 투부정사만을 시험에 출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 자리에 있는 건 묻지 않기 때문에 자, 어감은 물론 maintain이 좋지만 to maintain에서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자꾸 이렇게 한국말을 영어로 트랜슬레이션 바꿔보는 연습을 하시면 독해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영어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빠른 접근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약속했듯이 이거와 관계된 투부정사의, 즉 목적어 자리에 있는 투부정사하고 목적어 자리에 있는 동명사를 구별을 누가 한다? 본동사가 하는데 어떤 동사는 본동사랑 친하고 어떤 동사는 본동사랑 친하지 않아서 투부정사를 쓰지 못하는 경우, 동명사를 써야만 하는 경우 또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런 경우가 생기고요. 거기 시험에 나오니까 거기 집중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